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MBC 단독 보도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짐도 지금 이 소스를 어디서 들었는지 난리인데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에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한 오늘 국회의장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원식 의장의 지난 행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빠르면 내일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에 있어 가장 걱정은 역시 여론이 아닐까 하는데 다행하게도 윤두찬과 건희가 밭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 소환 조사는 사실상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그냥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내용들, 증언이나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다 수집을 해놓고 어차피 김건희가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든 영장 칠 준비가 끝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나온 혐의점들을 봤을 때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 중에는 특검이랑 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말이 바뀌는 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빵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윤건희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이날 우리는 기왕 놀리는 김에 옛날 사진들을 다 때려 부어서 윤건희 시대는 우리한테 무엇이었나, 윤건희 시대에 김건희는 뭘 했는가,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 뭘 남겼는가. 아니 조선일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다 파내지만 그래도 연산군 일기를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딴 짓을 하면 안 된다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남기는 거거든요. 역사야. 이제 그런 걸 남길 텐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 에라가, 이 어떤 시대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설명했었던 사실상의 공동정부였다라는. 그렇지. 그래, 5대5. 이것이 이제 5대5 정신, 네. 반띵 정신, 반띵 정신으로 출범했었다는 거를 이 부부의 명책사, 명태책사가 당당하게 이제 어차피 나도 빵에 갈 거니까 당당하게 다 까기로 김서연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엉뚱하게 윤건희의 5대5 정신을 폭로를 합니다. 자, 명태균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진실은 꼭 말해달라고 하여 밝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인사권, 공천권을 각각 지분을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하고 대선을 시작했다. 야, 자,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엄청난 얘기. 말하자면 전 국민을 상대로 처음부터 모든 걸 속였다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저건 이제 국정농단이잖아. 당선된 적, 선출된 적 없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반을 나눠주겠다. 심지어 공천권은 대통령한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건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공천권을 당으로부터 뺏어온 다음에 그걸 또 반을 나눠서 민간인 김건희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당당히 밝힐 수가 있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명태 아저씨도 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잘못 본 줄, 총선 때라고 내가 혹시 써있나 싶었어. 총선 때 장난질 치고 비례문제 터지고 했으니까 아니 대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근데 이제 김건희 정도는 우리 그 김곤희의 정신, 김예성 집사 보면 반띵의 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편한테도 얘는 없었다. 이 반띵 정신은. 실제로 오늘도 뭐 여러 평론가들이 이제 쏟아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장관 후보자들이 김건희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특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검에 소환된 인사,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은 특검에 가서 내가 김건희한테서 직접 장관직 제안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약간 반응이 달라졌다면서 그때는 진짜 막 억울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화를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 대선 전부터 그들의 동행은 시작되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5대5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분이 이 정권에 대한 지분이 5대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정부인 것도 있지만 이 정권을 만드는데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은 나도 너만큼이야 라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다는 얘기는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대선을 치른 그 기간 동안에 쭉 훑어보면 진짜로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과정 우리 그걸 추적해볼 수 있다. 물론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찾자면 뭐 2012년 뭐 이때부터 갈 수 있어. 하지만 언론에 포착된 혹은 공식적인 카메라에 포착된 것 중에 저희가 그 성격을 말해주는 윤건희 공동정권의 성격을 말해주는 사진, 심지어 그가 말하자면 언론의 주요 대선 후보군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검찰총장이라는 정말 초유의 권력. 사실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되어 있었던 윤석열 검사를 급을 깎아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부터 파격적인 승진이 시작했습니다. 엄청 심지어 여러분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을 임명할 때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뭐 일대 그 검찰총장의 문무일이었을 텐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포커스가 다 갔어. 그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발표했을 때 기자들의 목소리가 오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을 정도로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랬던데 그때까지는 아직 김건희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면 위로 처음으로 언제 나오느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그때 부부끼리 불렀거든요. 그때 청와대에 윤석열과 함께 왔을 때 마치 초등학교 입학식에 온 엄마처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임명장 수여하던 청와대 모습인데 자, 지금 이제 마치 모포를 여며주듯이 남편의 이제 옷 매무새를 만져주는 애교머리 당시의 김건희입니다. 왼쪽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뒤 돌아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선 이후 민주당 내의 사안으로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해진 것이 몇 가지 기억납니다. 이 문자 유출을 보면 대통령실이 정치인 사면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50% 확률에서 이제 90% 확률로 조 전 대표는 사면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정답인데 정치적으로 정답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윤석열 플러스 국힘 세력을 제하고 나면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와 수정 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 문제가 무자르듯이 뚝뚝 확실한 사안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 내내 이런 미묘하게 답없는 사안으로 계속 논쟁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튜버들은 구독자를 잃고 채널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장담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제 채널도 끝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부에서 지나치게 과격하게 적으로 낙인 찍는 모습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비슷한 쎄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일종의 저도 촉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너그러움을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